내 이름은 나상실, 홍콩 12년차 싱글 워킹맘이다. 유튜브 시작 한 달 차,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10여 년간 외국에서 두 아이를 홀로 데리고 비밀 별거를 하다가 이러다 곧 화병 나겠구나 싶어 세상에 드러내고 살기로 결심한 지 한 달 된, 그리고 이혼 소송을 결심한 싱글맘이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첫째, 상실의 아이콘인 내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구독자님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둘째, 내 속에 있는 10년치 비밀들을 모조리 쏟아부어 털어내기 위한 것. 그렇게 나는 나의 한풀이용 유튜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이다. 대화를 거는 나레이션에서 오늘은 일기형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찍어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왜 그렇게 참고 숨기고 살았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성향이 존재한다. 각자 자기 몫의 힘듦을 다루는 방식 또한 다르다. 내가 그간 참은 이유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나는 유독 세상의 편견에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자신감은 가득한데 자존감은 낮은 유형이랄까? 내가 사는 도시 이 홍콩은 부자들이 많은 도시이다. 홍콩의 한국인 중산층은 자녀들 대부분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평범한 나의 주변 한국인들은 그렇다. 좁고 좁은 도시에서 보여지는 것 또한 가까워서 상대적인 빈곤이 더 심한 도시라고 해야 될까? 홍콩의 물가 수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겠다. 여튼 이런 홍콩에서 자존감 극복이 힘들다면 더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극복했지만 과거에는 그런 배경으로 더 사람들에게 괜한 편견의 시선을 받기 싫어 별거한다는 말 대신 기러기 부부라고 말해왔다. 두 번째 이유는 홍콩에서 이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대충 알아봤을 때 시작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물론 그냥 한 번 접수하는 금액이다. 만약에 2차, 3차로 이어진다면 지방의 작은 아파트 한 채는 날아갈 것이고 그 집 또한 없고 재산도 없다. 세 번째, 이 이유는 생각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졌다. 동화나 디즈니 영화 속에 보면 꼭 엔딩 크레딧은 비슷하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나 또한 이혼이란 엔딩보다 그가 악당이었지만 결국엔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이런 엔딩을 기대했다. 이런 3가지 등의 이유로 10여 년을 참아왔는데 나는 드디어 그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산 모양이 변할 동안 그는 1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했다. 나의 고향은 부산이다. 어린 시절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유명한 감천 문화마을 근처 산동네에 살다가 아빠와 엄마가 열심히 맞벌이하며 돈을 버신 후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때 기억나는 건 엄마와 아빠가 신나게 새 가구를 들이신 그 모습이다. 몇 년 후에는 자식들이 대학 간다고 다시 아파트를 팔고 좁은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불효도 없다. 엄마와 아빠는 경상도 사람들이라 살갑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툭툭 던지는 한마디에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게 경상도식 사랑이지만 중학생 시절엔 무관심이라 생각해서 나는 계속 엇나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도 고2 때쯤 정신을 다시 차렸고 점점 철이란 게 들기 시작했다. 무리해서 대학을 갔지만 학자금 대출 금액이 매 학기에 찍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보고는 나는 비로소 나의 현실을 깨달았다. 생전 처음 만든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니 참 서글펐다. 나는 바로 학비를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 외삼촌 회사에 임시직으로 취직을 했다. 나는 별의별 알바를 다 했었고 가난이 불러다준 새로운 사업이란 꿈을 잠시 꾸기도 했었다.
그 와중에 연애도 했었는데 나의 경제적 상실에 대한 자존감이 연애에서도 드러났다. 나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스펙이든 집안이든 나아 보이는 사람은 헤어짐을 고했다. 내 상황을 알리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둘씩 떠나보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은 비교적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국제결혼이었다. 물론 그 사람을 많이 사랑도 했다. 결혼과 동시에 이제 이런저런 세상 눈치에서 벗어날 거란 생각에 나는 행복해졌다. 그리고 정말 3년간은 내 인생에 없을 꿈처럼 행복했다. 그가 돌아가신 엄마의 선물 같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땐 미처 몰랐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선택한 모든 결정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것을. 신혼의 끝이 보통 3년이라고 했던가 나에게도 어김없이 그날은 찾아오고야 말았다. 그의 콩깍지가 먼저 벗겨진 것 같았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알던 그 자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밤 생각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돌아올 거야. 3년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뭔가 화가 나서 잠시 변한 거야. 분명 돌아올 거야. 이 기다림이 10년이 걸릴 줄은 몰랐다. 그는 일하는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내 탓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 없는 행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거세졌다. 집에 갑자기 안 들어온다거나 며칠씩 출장을 말도 없이 혼자 가버린다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많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미안한 듯 사과를 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간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아이를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참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렸다. 나는 그 사건으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다행인 건지 그가 다른 나라로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나는 홍콩에서 아이 둘과 그때부터 싱글맘으로서 비밀 별거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동안 변한 척 그가 다가오기도 했었지만 그의 행동이 그가 변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가 변하길 진심으로 바랬고 오래오래 기다렸다.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니 그가 변하지 못할 거란 확신이 들었다. 나는 기대감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혹시 홍콩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홍콩은 국선 변호사 신청도 가능하니까 나의 진행 상황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한다. 해외에서 이혼할 때 돈도 내 편도 없으면 진짜 서러우니까 나 상실이 그런 분들 옆에서 편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혼을 결심한 3가지 이유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국제결혼, 이혼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내 목소리가 상실의 아이콘치곤 밝다고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 나의 심각한 상실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상실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곧 전투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씩씩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나의 채널은 상실의 슬픔이 아닌 상실의 극복의 여정이기 때문에 어둠 속의 별 같은 채널이 되길 바라본다. 앞으로 상실뿐만 아니라 홍콩의 일상 등 새로운 다음 영상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